시티그룹이 이제 연말 S&P 500 전망치를 4,600 정도로 600포인트 정도 대폭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티는 내년 중에는 S&P 500 지수가 무려 5,000선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톰리 8월에는 잠깐 쉬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리가 웬일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놓은 모습입니다. 연초 수익률이 강할수록 8월에는 조금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3대 지수가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감 지수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한국은 8월인데요. 여기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아직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7월 30일 월요일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이번 7월 거래를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0.1%에서 0.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우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2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1%, 그리고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5% 상승 마감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기업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7월 거래 끝냈습니다. 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전일과 거의 보합 수준인 3.96%, 그리고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87%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달러화 지수가 지금 101.9선을 나타내면서 102선에 다시 근접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일에 비해 매우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9월물 WTI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1.5% 오르면서 배럴당 81.8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유가는 좀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 달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뉴욕 유가가 16% 가까이 올랐는데요. 작년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월간 상승률입니다. 네, 7월을 이렇게 마무리한 만큼 한 달간의 성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3대 지수 7월 한 달간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이 7월 정말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좀 강세를 나타낸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대 지수의 월간 상승률이 모두 3%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무려 4.1%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3.1% 정도 지난 7월에 올랐고요. 다우 지수는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다우 지수가 1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거의 40년 만에 최장 상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S&P 500 지수 장중에 이번 달 장중 한때 4,600선까지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월간으로도 지금 3대 지수 수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번 7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CNBC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 마감한 것이 1949년 이후에 30번 정도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3대 지수 모두 보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35,500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나스닥은 14,000선, S&P 500 지수 4,580선을 보이면서 거의 이제 굉장히 좋은 높은 수준에서 연고점에 근접한 수준에서 3대 지수 모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7월에는 이 상반기와는 달리 전방위적으로 모든 종목들
기업들 그리고 대다수의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전체적인 시장 강세가 또 관측이 되었는데요. 지난 7월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이제 일부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일부 빅테크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을 위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다면 7월에는 이제 다우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랠리가 나타났음을 이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S&P 500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1% 이상 떨어졌던 때가 무려 2달 전이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분위기가 한 달 만에 좀 달라졌습니다만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와중에 이렇게 3대 지수가 꾸준히 5개월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8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증시는 우려가 더 큽니까? 기대가 더 큽니까?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8월 거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한 달이 이제 새로 시작되면은 보통 이제 이번 달 수익률은 어땠는지에 대한 많은 이제 분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의 8월은 사실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닙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기준으로 1986년 이후 다 8월은 한 해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좀 부진했던 한 달이었다라고 하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연중에 세 번째로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고한 달이 바로 8월입니다. 이제 9월까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지는데요. 9월은 이제 연중 뉴욕 증시가 좀 최악의 수익률을 냈던 달로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여왔던 만큼 이제 가을에 들어서면서 이 주식시장의 강세가 조금 주춤하면 어떠나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7월 FOMC를 기점으로 이제 연준의 이 기록적인 긴축이 거의 중단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IB들은 지난 7월에 있었던 금리 인상이 어쩌면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그간 연준이 2021년 3월부터 단행을 해왔었던 이 역대급 긴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올해 8월, 올해 여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3대 지수가 연고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 증시의 상승 탄력이 이렇게 한 번에 굳이 8월이라는 이유로 고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웰링턴 쉴즈의 이제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증시의 큰 추세라는 것은 단숨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추세가 전반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반의 동력이 사라지고 유동성이 좀 걷어들여졌을 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지금 7월까지 뉴욕 증시가 좀 역대급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르기에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거의 19%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1월에 기록을 했었던 역사적인 고점에 비해서도 5%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뉴욕 증시의 상승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는 8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월가에서는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좀 더 전해주실까요? 네, 월가 IB에서도 이제 8월의 거래 그리고 하반기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뉴욕 증시에서 많은 투자 기관들이 S&P 500 지수 전망치를 상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많은 IB들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 그리고 긴축이 마지막에 다다랐다라는 기대감 또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점을 들면서 연말에 S&P 500 지수 전망치를 네. 8월 시작을 앞두고 증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8월은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좀 좋지 않고 8월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세 번째로 9월 다음으로 좀 안 좋은 달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큰 추세는 단숨에 바뀌지 않고 유동성이 바닥났을 때 시장의 흐름은 전환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S&P 500이 벌써 올해만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고점까지는 5%가 남아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남아 있는데 자, 톱니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연결이 잠깐 끝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죠. 특파원님. 네. 잠깐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제 IB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연말 S&P 500 전망치를 조금씩 올려잡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나온 소식이 시티그룹인데요. 시티그룹이 이제 연말 S&P 500 전망치를 4,600 정도로 600포인트 정도 대폭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티는 내년 중에는 S&P 500 지수가 무려 5,000선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P 500 전망치를 상향을 했다라고 시티그룹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뉴욕장에서도 비슷한 관점이 또 나왔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인데요.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 이제 연말 S&P 500 전망치를 시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4,825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 5% 정도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인데요.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 지금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 가능한 상승 추세로 굳어질 경우 이제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추가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까지 보였던 추세를 보면 이 시장의 강세가 광범위하다라고 파이퍼 샌들러는 주장을 했는데요. 7월 30일 바로 전거래일 기준으로 S&P 500 구성하는 종목의 16%를 상응하는 79개 종목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소기업을 추종하는 러셀 그로스 인덱스의 17%의 종목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측되는 분위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제 훌륭한 메가캡 7개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강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반면 이제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리 8월에는 잠깐 쉬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리가 웬일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놓은 모습입니다. 이 톰리 분석가 같은 경우 연초 수익률이 강할수록 8월에는 조금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7월까지 수익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조금 부정적인 시즌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를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 강세 입장은 유지를 했는데요. 8월 한 달이 힘들 수도 있지만 조정이 온다고 해도 조정 폭은 이제 얕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슬럼프는 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진단을 펼쳤습니다. 근데 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레이먼드 제임스는 지금 연말까지 뉴욕 증시에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이번 7월 동안 유가가 16% 오르면서 이제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원 PCE 쪽에서도 둔화의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이제 꿈틀거리면서 튀어오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레이먼드 제임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유가가 야금야금 올라서 7월 한 달 동안에 좀 상당히 올랐고요. 지금 어느덧 WTI 기준으로 80불 선을 좀 넘어섰는데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FOMC를 비롯해서 세계 중앙은행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질 텐데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죠.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이제 실적 시즌을 거의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아마 이제 남아있는 실적 시즌 기간 중에 좀 가장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하셔야 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뉴욕 증시의 최고 대장주 애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도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반도체 종목 AMD, 퀄컴, 그리고 헬스 관련 종목인 화이자, 암젠, CVS,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관련 업체인 우버,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또 이제 베케이션 쪽에 베케이션 쪽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 등이 실적을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장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날이
돌아오는 3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인데요. 이날 이제 애플이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아마존 또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애플 실적을 앞두고 좀 상당히 강세론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이퍼 같은 경우 오늘 애플의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상향을 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앞서서 경신을 했었는데요. 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서 22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아마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가 나왔는데요. 월가의 대형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이제 아마존이 뉴욕 증시 메가캡 중에 가장 선호하는 최선호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의 순이익과 매출 성장세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이 모두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이제 좀 반등할 날만 남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연착륙 기대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고용 보고서에 또다시 주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크게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이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신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0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측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3.6%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경우 고용 보고서에서 크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무난하게 괜찮은 고용 시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이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을 더욱더 강화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그리고 고용 보고서까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 이번 주에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연준에 대한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FOMC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아니다. 한 번 더 남아있다. 시장의 의견 아직도 좀 분분한 상황인가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FOMC가 끝난 이후에 이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연준 인사 발언은 앞에 8월에 돌아오는 잭슨홀 회의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텐데요. FOMC 직후 이제 여러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발언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9월 회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원론적인 입장을 펼쳤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파월과 비슷한 뉘앙스의 이제 중립적인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굴스비 총재의 경기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이는데요. 굴스비 총재는 연준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큰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경제 사이클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은 동시에 조금씩 둔화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골디락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이례적인 경제 사이클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상적인 연준이 원하는 경로를 향하는 길 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착륙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말간 연준 내 매파 성향 의원 중 한 명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매파 성향 위원조차도 미국 연준이 깊은 침체 없이 인플레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켰습니다. 하지만 매파 위원답게 이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4.1% 정도 코어 PC가 4.1%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치를 2배 정도 웃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아직까지 인플레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연준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다는 믿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 흐름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오늘은?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요. 섹터별로 살짝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통신과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 종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S&P 500 지수에서 좋은 흐름을 보인 섹터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에너지 셀렉트 섹터의 SPDR 펀드 수익률이 7%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에 대해 좀 주의가 기울여지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적은 대체로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실적을 보고한 기업이 있습니다. 온세미컨덕터인데요.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주가는 2.5%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제 회사가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가는 19%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스윗그레인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샐러드 업체인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 주식이 6%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종목과 섹터 흐름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